젊을 때 억대 연봉 받던 사람이 70살에 기초수급자가 됐습니다. 반대로 평생 월급 200만 원 받던 사람은 지금도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혹시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일까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수십 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노후에 가난해지는 건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습관이 노후 파산을 만든다고 해요. 오늘은 이 3가지 습관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릴 텐데요. 들으시다 보면 아, 나도 이러고 있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 습관들을 바꿀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2세 김 씨와 경기도에 사는 70세 이 씨를 비교해 볼까요? 김 씨는 30년간 대기업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퇴직금 3억에 아파트도 있었어요. 이 씨는 평생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퇴직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월세방에서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자기 집에서 국민연금으로 여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서울복지재단이 5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사는 것, 손주 용돈 주는 것, 건강검진 미루는 것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0대 이상 200명을 2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는 당신은 노인입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다른 그룹에는 당신은 경험이 풍부한 어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뒤 결과가 놀라웠어요. 노인이라고 들은 그룹은 건강검진을 미루고 새로운 걸 배우지 않고 돈 관리를 포기했습니다. 반면 경험 많은 어른이라고 들은 그룹은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생활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되라는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뇌과학자들은 이걸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실제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나이, 같은 돈을 가졌어도 어떤 사람은 아직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차이가 10년 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가난을 만드는 3가지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시작할게요. 3위는 바로 건강관리를 미루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아플 때 병원 가면 되지.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나이 들면 작은 증상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지거든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42%를 차지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 이상 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예방만 잘했어도 막을 수 있던 질환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뇨병이 있는데 관리를 안 하다가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게 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다가 뇌졸중이 오면 입원비만 수천만 원이에요. 무릎이 아픈데 참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1천만 원 넘게 나갑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들이 10년 전에만 왔어도 약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참다가 오셔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65세 넘어서도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면 수입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결국 건강은 노후 자산의 첫 번째 통장입니다. 젊을 때 조금씩 관리하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룹니다. 바로 이게 노후 가난의 첫 번째 습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돈이 더 빨리 나가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이 위에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노후 가난의 두 번째 습관은 자식에게 지나치게 퍼주는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젊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벌어서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통계를 한번 보시죠.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 중 75%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손주 육아비까지 합치면 평균 2억 원 이상을 자녀에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돈이 노후 자금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한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재무 상담사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70대 어머니가 오셔서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시길래 자산을 봤더니 아들 결혼시키면서 3억을 주고 딸 집 전세금으로 2억을 빌려준 거예요. 정작 본인은 월 80만 원 국민연금으로 사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걸 사랑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에게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자녀의 자립심을 빼앗고 부모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겁니다. 특히 손주 돌봄 문제가 심각해요. 자녀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조부모가 손주를 봐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육아, 물품 사주고 용돈 주고 밥 해주고 하다 보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갑니다. 게다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면서 몸도 망가지는 거죠. 물론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야 해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부모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 삶이더라고요.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1위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돈을 감정으로 쓰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외로우면 뭔가를 사요. 불안하면 소비를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보상하듯이 돈을 씁니다. 이게 바로 감정 소비예요. 심리학자들이 노후 파산자 1,000명을 분석했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을 쓸 때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에 따라 지출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외식하자. 요즘 우울하니까 옷을 사야겠다. 이런 식이죠. 젊을 때는 이래도 괜찮았어요.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수입은 고정돼 있는데 지출이 감정에 따라 들쭉날쭉하면 통장은 비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68세 박 씨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국민연금 월 90만 원으로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통장이 바닥났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친구들 만나면 꼭 밥을 사야 직성이 풀렸대요. 내가 살게 하면서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씩 썼습니다. 외로울 때는 홈쇼핑에서 이것저것 샀고요. 건강 걱정되면 비싼 건강식품을 샀어요. 손주 보면 용돈을 줘야 했고요. 돈을 쓸 때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썼던 겁니다. 5년 뒤에 박 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감정의 도구가 아니라 인생을 지탱하는 계획이어야 한다고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쓸 건지 정해놓지 않으면 돈은 물 새듯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든요. 외로움, 불안, 우울감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럴 때마다 돈으로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면 파산은 시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 짝이에요.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눠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 소비 항목을 따로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은 내 기분을 위해 쓴다. 친구 만날 때 밥 사는 돈으로 5만 원, 취미 활동에 5만 원. 이렇게 정해놓으면 돈이 새지 않아요. 결국 1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건강도 자식도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감정으로 쓰면 아무리 벌어도 모자란 거예요. 반대로 돈을 계획적으로 쓰면 적은 돈으로도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경제학자들이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데 왜 망할까요? 돈을 다루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 몇 억을 받아도 시스템 없이 살면 3년이면 바닥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100만 원이어도 시스템 있으면 20년을 버팁니다. 그럼 시스템이 뭘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건강통장을 만드세요. 매달 10만 원씩 건강관리에 무조건 쓰는 겁니다. 헬스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보건소 검진, 약국 영양제, 운동화 한 켤레. 이게 쌓이면 나중에 입원비 수천만 원을 아낍니다. 둘, 자녀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세요. 종이에 적으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명절 용돈 50만 원, 손주 생일 선물 10만 원. 내가 해줄 수 없는 것 전세금, 차 구매, 손주 학원비. 애매하면 자녀도 헷갈리고 부모도 스트레스예요. 셋, 돈을 3개 통장으로 나누세요. 생활비 통장 60%, 재미 통장 30%, 비상금 통장 10%. 재미 통장은 감정 소비 전용입니다. 오늘 기분 좋으니까 외식하고 싶으면 재미 통장에서 쓰세요. 그럼 생활비는 안 건드리게 돼요. 일본 노년학회에서 80대 1,000명을 조사했더니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할 일을 3가지 적는다는 거예요. 병원 가기, 친구 전화하기, 저녁 뭐 먹을지 정하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계획하는 습관이 뇌를 젊게 만든답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 하나예요. 노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3억 있어도 태도가 없으면 3년이고 3천만 원이어도 태도가 있으면 30년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일이더라고요. 뭘 지키고 뭘 내려놓을지 선택하는 과정이요. 여러분께 딱 하나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안에 딱 하나만 바꿔보실 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예약하기, 자녀한테 경계선 이야기하기, 통장 3개로 나누기 중에서요. 하나만 해보시고 댓글로 어떤 걸 선택했는지 남겨주세요. 나는 이번 주에 무엇을 시작했다, 이렇게요. 다른 분들한테도 용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꿀팁 공유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통장이 안 비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도움 되거든요. 여러분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